자, 먼저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극한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목표가 라플라스 변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적분이 뭐 초월함수, 뭐 EX라든지 삼각함수, 코사인 뭐 이런 거, 이런 수준의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적분을 하려면은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분은 미분에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미분은 뭐 흔히 말하는 뭐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뭐 순간의 상태를 보는 뭐 그런 일종인데, 그 순간의 상태들을 보려면은 극한이라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을 알아야 미분을 알고, 미분을 알아야 적분을 알고, 적분을 알아야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극한 쪽부터 이제 좀 아직 확고하게 개념이 안 잡히신 것 같아서 제가 극한부터 차근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극한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극한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리미트 x가 뭐 어떤 수 a로 가든가 뭐 무한대로 가든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가 함수 fx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뭐 f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하죠. 2차원상에서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요 지점을. 그러면 요 옆에 식에 의하면은 여기 값이 l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연속 함수를 제가 그린 거거든요.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진 거. 연속 함수일 때는 결과적으로는 fa가 극한값이 됩니다. 근데 얘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값으로서는 같아요. 근데 극한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시냐면은 이제 x가 이게 움직이는 애입니다. x가 이 x들은 막 여기에 들 수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x들이 공통적으로 다 a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x들이 a로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보세요. x가 여기 있다 시면 이렇게 점점 a로 가까워 갈 수가 있죠. 그럼 그때 이 함수 값들도 얘를 따라서 이 함수 이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 이렇게 fa 값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여기가 a, fa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할 텐데 극한은 조금 뭐 엄밀하게 말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은 가까이 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태. 주어진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가까이 가는 상태일 때 점점 가까워질 때 얘가 끝없이 이 a로 점점 차이를 좁히면서 가까워질 때 무슨 값이 나올까 해서 그 값이 있다 하면은 극한 값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런 식의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a점이라고 하죠.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있는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여기 값을 뭐 라지 b라고 하고 여기 값을 라지 a라고 한다면은 잘 보세요. 여기를 b라고 해보죠. 이게 y는 fx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이제 리미트 x가 b로 갈 때 fx를 살펴본다면은 x는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x 값이 b로 점점 가는 거예요. 얘 봐요. 여기 있는 함수 값들이 점점 이쪽으로 오겠죠. 결국에는 b로다가 이렇게 수렴하는 꼴이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b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세요. x가 a로 갈 때를 한번 살펴보죠. 자, 왼쪽에서 이렇게 x가 올 수가 있죠. 점점점점. 그럼 그 x는 요거를 이쪽 라인을 타고 올 겁니다. 함수값들이. 그럼 점점점점 어디로 와요? a 값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서 접근한다 칩시다. x들이 이렇게 A쪽으로 접근해요. 그럼 얘들은 여기 위에 라인을 타고 올 거잖아요. 점점점점은 어디로 와요? B로 오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접근하냐 오른쪽에서 접근하냐, 즉 이제 뭐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에 따라서 이게 값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극한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왼쪽에서는 여기 아래쪽 라인을 타고 오는 상태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위쪽 라인을 타고 오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은 표시하기를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한다면 A에서의 좌극한, A인데 A보다 조금 작다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이게 좌극한이고요.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은 A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해왔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플러스를 써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때 제일 기초적인 방법은 일단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 연수 문제 한번 요거를 한번 볼까요? 연수 문제가 좀 제가 급하게 만들어 뭘 빼먹었는데, x는 4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본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fx는 x 플러스 2니까 얘를 그래프로 가져가면은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건 직선이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인 이런 식의 직선이 될 겁니다. y절편이 2이고 y는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x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제 x는 4에서의 극한값을 보고 싶어요. 여기가 0이고 1이고 2고 3이고 4다 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림이 조금 잘리긴 했는데 좀 더 내려보죠. 네, 이렇게 내려봅시다. 그러면은 x는 4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x는 4. 함수값은 여기일 거예요. 그때 극한값을 구해라. 그리고 하나 설명을 빠뜨렸는데 극한값은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에서 설명했던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러한 예제 있죠. 이렇게 좀 잘린 거.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애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 그림만 딱 봐도 좌극한 이렇게 접근해서 여기로 오는 거고 우극한 이렇게 와서 여기로 오는 거 둘이 같은 지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극한값이라 한다면은 구하라 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 x는 4 그럴 때 fx가 뭐가 될 것이냐, 그림으로서 풀어서요. 그림으로서 한번 풀어보죠. 이게 좀 절편을 y축을 높여가지고 자 그림으로서 한번 볼까요? x는 0일 때 x가 0일 때 fx 값은 2였어요. x가 1일 때
fx 값은 3이 되겠죠. 2일 때는 4고 3일 때는 5가 됩니다. 4일 때는 당연하게 6이 되죠.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x가 점점점 4로 가요. 왼쪽에서 접근하면 쭉쭉쭉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가다가 6으로 갑니다. 오른쪽에서 와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와봐요. 그럼 이 라인을 타고 가다가 6으로 갑니다. 계속 그림으로 이 문제를 보자면은 이 값은 6이 되죠.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밑에 거. 얘는 지우고. 자, 요거의 그래프를 일단 그릴 줄 아셔야 되긴 합니다. 아니다. 그래프도 그려야 되긴 하는데, 이건 한번 이렇게 해보자. x가 좌극한을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좌극한. x가 4로 가는데, 마이너스로 갈 때죠. x 마이너스 4. 이게 얼마일까? 이거를 보고 싶은 건데, x에다가 이런 숫자를 넣는 거예요. 4보다 좀 작은 거 뭐 있어요? 3 있죠. 그보다 4보다는 좀 더 가까워지는 게 3.5가 있을 거고, x1, x2라고 하죠. x3는 3.19, x4는 3.99, x5는 3.999. 한번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 볼게요. 자, x1을 3 이렇게 넣으면은 fx1, 즉 f3은 뭐가 되냐면은 3-4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3.5를 넣어봐요. f3.5. 그럼 3.5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0.5분의 1 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3.9 넣어볼까요? 3.9 마이너스 4. 근데 이게 마이너스 0.1분의 1 되죠? 그 0.1의 역수는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3.99. 이제 좀 뭐가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로 오면 3.99. 그럼 얘는 마이너스 0.01의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3.999를 넣었을 때 안 봐도 값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0.000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000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정말 찍어보는 겁니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0, 1, 2, 3, 4. 좀 더 간격을 좀 줄여서 4를 한번 보죠. 자, x를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다면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자, 3.5를 넣어봐요. 3.5는 이거 3과 4의 딱 정중앙이죠. 3.5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지금 3.9 한 여기쯤 되겠죠. 3.9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0. 그림에서 안 보입니다. 한번 2를 넣어볼까요? F2. F2는 2-4분의 1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F가 2일 때는 0.5가 나와요. 마이너스 0.5. 근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함수는 유리 함수라고 하거든요. 저 분수의 x가 이렇게 있는 거를. 유리 함수는 좀 부분적으로 연속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드럽게 이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점을 찍어 보면은 이게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에서는 이렇게 이 점들을 진하게 그리시면 돼요. 이거 그리다가 좀 피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왜 이렇게 수직으로 거의 하강하듯이 하냐? 4에 가까워질수록
값이 급격하게 작아집니다. 엄청나게. 3.9에서는 마이너스 10이었는데 3.99 갔더니 마이너스 100 되고 3.99 갔더니 마이너스 1000 되고 1000 되고. 네. 근데 하나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아. 그 F4가 뭐가 될까요? F4는 결과만 말씀드리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다 4를 넣으면은 4-4분의 1 돼서 0분의 1이 되거든요. 근데 분수는 0으로 나누기를 정의를 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기 그냥 간단한 계산기에다 두드리셔가지고 1-0, 2-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에러가 나오거나 NA 이런 값이 나오거나 값이 없다고 숫자가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0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0분의 1꼴 책 보면 0분의 1꼴 무한대분의 1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그 극한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이게 값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분모에 0이 올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F4는 뭐예요?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없어요. 존재 안 해요 여기서는. 근데 좌극한일 때 즉 어떤 A가 4보다 작은 A들에 대해서 이 A가 4로 점점점 가까워지면은 fx라는 fx는 x-4분의 1이라는 얘는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 계속 적게 하다 보면 마이너스 만 갔다가 마이너스 10만 갔다가 마이너스 100조 갔다가 쭉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좌극한은 살펴봤고 우극한 한번 볼까요? 여기 답 구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 우극한 걸리면은 4보다 큰 애들 먼저 넣어야 되죠. x1은 5부터 시작하고 x2는 그보다 좀 더 4에 가까운 4.5, 4.1, 4.01, 4.001 이런 식으로 쭉 갈 수가 있어요. 4에 가까워지게. 그러면 실제로 F5를 넣으면은 5-4에서 1이 나오죠. F4.5는 4.5-4 해서 2분의 1이 나옵니다. 0.5분의 1이라. F4.1은 아실 거예요. 말 안 해도 10되고 얘는 100되고 1000되고 계속 엄청 커지죠. 자, 빠르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5, 9, 6, 7, 8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5일 때 1이 나왔어요. 1. 5일 때 1 나왔고 6일 땐 2분의 1이 나오겠죠. 아까 좌극한 그릴 때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4.5일 때는 2가 나오고 4.0일 때는 10, 10, 10 한 이 정도 나오고 100 나오고 1000 나오고 이것도 그래프를 쫙 이으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점근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점점점점 되는 걸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근선. 좌극한, 우극한은 그 함수 그래프가 이 점근선을 절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극한 구했어요, 우리. 그림으로만 보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좌극한, 아니 우극한 4보다 큰 것들이 접근해 오는 거는 무한대가 됩니다. 자, 보세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함수값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의 상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애들은 이렇게 서로 방향이 다르게 갑니다.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얘도 지금 서로 방향이 다르게 가죠. 다른 값으로.
근데 아까 뭐 이런 식의 그래프, 여기서의 극한값을 살펴보자 하면은 가는데 같은 값으로 이렇게 가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 극한값을 구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그려가면서 하셔도 되고, 그래프가 그리기 힘든 그런 함수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되게 복잡한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방금처럼 저처럼 좌극한, 뭐 4에서 만약에 뭐 0에서의 극한값을 구한다면 좌극한 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이런 값을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고 그 점들을 방금처럼 저처럼 찍으시면은 극한값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극한은 뭐 1, 0.5, 0.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근데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함수의 연속성이 좀 굉장히 수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거든요. 연속이어야지 적분이 가능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함수의 연속이란 뭐냐면은 첫 번째 조건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좀 더 엄밀하게 x는 a에서 함수 f, y는 fx의 연속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극한값이 먼저 존재를 해야 되고요. 함수값도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둘 다 같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린 거 y는 x 플러스 d x는 4에서 연속이냐 따지고 보면은 F4는 6 나왔죠. 좌극한 fx 요거 그림으로 보세요. 4로 접근하는데 요 라인 타고 가요. 6으로 가죠. 우극한 역시 6으로 갑니다. 이쪽 라인 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자, 함수값 있죠? 2번 조건에 해당돼요. 극한값이 존재해요. 왜 존재하냐? 얘를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 좌극한 값이 존재하고 우극한 값이 존재해서 서로 같아야 될 때 함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6하고 6 좌극한 값이 같죠? 세 번째 조건. 요 값들이 모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x는 x 플러스 2는 연속이 됩니다. 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방금 그렸던 요거.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냐? 좌극한값이 달랐죠? 얘는 무한대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였잖아요. 서로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서부터 탈락해요. 그래서 얘는 연속이 아니에요. 어디서? x는 4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x는 4에서 연속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얘는 x는 3에서 어떻게 될까요? x는 3에서 f3은 3-4에서 마이너스 1이죠. 자,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 fx. 자, 여기가 3이었고 아까 3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3으로 가봐요. 좌극한 이렇게 3으로 쭉 가봐요. 마이너스 1로 가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우극한 이쪽에서부터 접근한다 봅시다. 이쪽에서 접근하면 얘가 이렇게 쭉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이 점근선을 넘기면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서부터 타고 올라오죠.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극각값이 존재해요. 좌우극한 같기 때문에. 함수값 존재했어요. 세 번째, 이 모든 게 같아요.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얘 함수 자체는 x는 4에서 불연속, 연속이 아닌 걸 불연속이라 합니다. 불연속이지만 x는 3에서는 연속입니다. 네. 그래서 함수의 연속을 이렇게 따질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총체적으로 연속함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fx가 연속함수이다. 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fx가 연속이 될 때 이걸 연속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y는 x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모든 구간에서 이게 연속이에요. 그죠? 다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3에선 연속이었어요. 2에서도 연속이 돼요.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디서? 4에서는 삐끗해요. 얘가. 그래서 얘는 4에서만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는 연속 함수가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잡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쉽게 말해서 연속함수이다. 연속함수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 펜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구간에 대해서 그릴 수 있는 이런 함수들이 연속 함수입니다. 이런 거 아까 이런 거 함수 그릴 때 두 번 만에 그렸죠. 끊어졌죠. 이런 거 연속 함수가 아니에요. 또 방금 그렸던 x-4분의 1 한 번, 두 번 만에 이렇게 그렸죠. 끊어져 있어요. 두 번 만에 그렸고 이거 연속 함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미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미분이라는 게 왜 어떤 개념에서부터 탄생을 했냐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보통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게 y는 fx라는 녀석이고 평균 기울기 여기를 b라고 하죠. b는 항상 a보다 크게 됩니다.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 b를 점점 a에 가깝게 한번 해보죠. 여기에 있으면 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낮아질 테고 그다음에 b가 좀 더 옆으로 이렇게 오면은 얘를 확대해서 보면은 아까 거보다 좀 더 낮아진 녀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극한의 개념이 사용이 돼요. 이 b가 a에 계속 가까워지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이 기울기 자체가 쭉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이 기울기 자체가 계속 낮아지다가 요 점에서 접선이 되어버립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변화를 보고 싶을 때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아래로 나가다가 순간적인 변화는 이런 변화를 따르더라.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낼 때 미분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평균 기울기 자체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뭐 그러잖아요. b-a 분의 fb-fa. 그러니까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x가 a에서 b만큼 이렇게 증가를 했을 때 함수값 자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 여기다 그리지 말고 함수값 자체가 어느 정도 증가를 했을까? 이거를 나타내주는 정도가 기울기거든요. 네. 근데 순간적인 기울기를 보기 위해서는 b를 점점 a에 가깝게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근해 와가지고 이게 우극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좌극한에도 해당이 돼요. 좌극한에서도 이런 식으로. 네. 요것이 F'A가 됩니다. A를 기준으로 A. 우린 A에서의 어떤 순간적인 변화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F'X는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니, F'A는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다. 이런 식으로 미분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랑 같은 정의가 또 있죠. A점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가 A점일 때 이 길이가 H만큼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H 플러스 H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H를 점점 0으로 보낸다라는 거는 이 H 간격을 점점 좁히겠다는 거죠. 이렇게 좁히겠다. 좁혀가지고 이 기울기 자체, 여기 함수값 자체도 여기 함수값이 아이고 여기 함수값이 A 플러스 H가 될 거 아니에요? 요 점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H가 줄을수록 이 함수값도 계속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미분 정의는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미분 값을 구한다 하면은 요 극한 개념을 쓰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요거일 때 요거 구하기 문제를 좀 수정할게요. 급하게 내다 보니까 x 말고 여기 4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파이라고 하고 그럼 해보죠. 위에서 있는 정의에 따라서 F'4는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4분의 fx가 x제곱이죠. 마이너스 fa는 4제곱이니까 4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 위에 거를. 자, 보세요. 그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똑같은 꼴이 있어가지고 얘랑 사라져.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 플러스 4가 돼서 8이 된다. 이렇게 아마 배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한다고 배워왔고,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극한은 상태라고 했어요. 여기에 4를 대입하는 거는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x가 3일 때, x가 3.5일 때, x가 3.9일 때 무슨 값이 나올까? x가 3이면은 3-4, 3-4 곱하기 3 플러스 4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7 이렇게 되죠. 7이 나옵니다. 3.5? 뭔가 좀 벌써부터 계산하기 싫어질 수가 있는데 자, 걱정 마세요. 보세요. 얘랑 같죠 얘는.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약분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뒤에 거니까 3.5 플러스 4니까 7.5가 나오겠죠? 요거 넣어볼까요?
얘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값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7.9가 되죠. 그럼 x가 3.99일 때 대충 뭐가 나올지 보이실 거예요. 3.99일 때 3.99 플러스 4의 값이 나온다. 그래서 7.99가 된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요 지금 과정을 구한 게 요거를 구한 것과 동일하게 되긴 합니다. 근데 절대 뭐 x에 4를 넣는 게 아니라는 거. 어느 상태로 가까이 가는 건지. 정확히는 요거죠. 네. 아니. 물론 x가 4.1, x가 뭐 4.01 이런 거 넣었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8.1이 나오고 8.01이 나오고 8.001 나와서 8로 갈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극한은. 이러한 상태, 이렇게 가까이, x가 이렇게 가까이 갈 때 어떠한 값으로 가는 상태인지 그거를 본다고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요 값을 구하는 거랑 같게 되고 이거는 8이 되니까 F'이사는 8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X가 4로 가는 상태잖아요. X가 4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X를 넣어도 이거는 0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X를 4를 대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약분이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4 이것만 남았으니까 여기 x 플러스 4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sin x인데 f 프라임 8을 구하라. 그럼 얘를 한번 보죠. f 프라임 파이는 위에 정의대로 쓰면은 x가 파이로 갈 때 x 마이너스 파이에 sin x 마이너스 sin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x 마이너스 파이분의 sin x sin 파이는 sin 파이는 0이죠. 마이너스 0. 결국엔 요거를 구하는 식이 돼버렸네요. 여기 리미트를 빼먹었네. 요거를 구하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두 번째 정의를 한번 써보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게 아까 fx 플러스 f파이 플러스 h 마이너스 f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h분의 f파이는 사인 x 플러스 파이 파이 플러스 h 마이너스 사인 파이인데 사인 파이는 아까 0이었죠.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왜 넣었냐면 이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해서 넣은 게 아니라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 때문에 넣었습니다. 사인 파이 플러스 h를 뭐라고 쓸 수 있냐?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사인 파이 코사인 h 플러스 코사인 파이 사인 h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어떠한 하나에 외워야 되는 공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일단 다시 써볼까요? 식을. 사인 파이가 아까 0이었죠? 0 곱하기 코사인 h에서 얘는 0이 돼요. 플러스 코사인 파이가 얼마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럼 사인 h 이렇게 되네요. 그럼 구하라는 극한값이 0으로 갈 때 h분의 마이너스 사인 h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똑같아요. h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이건 계산기가 좀 필요하긴 할 겁니다. 이거 사인 h를 우린 바로바로 못 구하니까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얘는. 그 유명하기보다 이거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는 건데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이게 1이 되거든요. 이것도 왜 그런지 이게 미리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싶으면 또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극한하고 미분 그냥 거의 두서없이 급하게 준비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극한값을 구한다. 극한값을 구한다. x는 a에서 a. 그 a보다 좀 더 작은 애들을 대입을 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보다 큰 녀석. 그래서 얘를 좌극한, 얘를 우극한 이라고 하죠. 극한값을 계산해야 된다. 네. 바로 안 보이시면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대입을 하면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추정을 해보세요. 두 번째, 함수 연속.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은 뭐다? 첫 번째 극한값 존재. 함수값 존재. 글씨 너무 못 쓰네. 그래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x는 a에서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고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은 에서 연속이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다 연속이 되면은 fx는 연속함수가 된다. x에 대해 연속.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쉽게 설명드린 게 함수 그래프를 한 붓으로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이다. 두 번씩 나눠서 그리는 거 이런 거는 연속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미분에 대한 개념. 기울기의 극한이다.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 극한이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점점 보는데 어떤 기울기가 이 A라는 점으로 가까워질 때 순간적인 기울기 이게 결국에는 접선이 되는 거고 그 값이 이 A점에서의 미분값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보시고 제가 드렸던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